하드웨어 엔코더는 이제 반도체 칩으로 이제 구현되기 때문에 주로 CPU라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팅을 이용해서 연산을 속도랑 화질뿐만 아니라 전력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은 HVC라는 표준의 인코더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작하는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덱은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꼭 이제 소프트웨어로만 만들 필요는 하드웨어로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네. 이제 하드웨어 인코더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코더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빠른 장점이 있어서 일단 하드웨어 인코더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인코더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제 하드웨어 인코더는 소프트웨어 인코더에 대비해서 빠른 처리 속도를 이제 장점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CPU가 아니라 이제 동영상 인코딩 전용 칩이나 이제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영상을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하드웨어 인코더는 이제 반도체 칩으로 이제 구현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코더와 대비해서 압축을 위한 이제 코덱의 여러 코딩 툴들을 이제 유저의 니즈에 맞게끔 쉽게 추가할 수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인코더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CPU라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팅을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는 별다른 제약사항 없이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 표준에서 이제 지원하는 코덱 내부의 여러 가지 코딩 툴들을 이제 유저나 기업의 사용 용도에 맞게끔 이제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또는 이제 이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인코더는 이제 일반적으로 동영상 압축만을 위한 이제 프로세서가 아닌 CPU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압축할 때 속도가 많이 느리고, 그리고 특히 고해상도 영상을 압축을 할 경우에 연산량이 되게 크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소모나 뭐 발열 같은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하드웨어 코덱을 제작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소프트웨어 인코더를 먼저 구현을 해서 네. 하드웨어와 똑같은 기능을 동작하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 인코더를 만들어서 이 하드웨어 모델이 정상적으로 이제 인코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요. 그리고 코덱이 이제 화질이랑 압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또 하드웨어 인코더에 집어넣게 될 텐데,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바로 집어넣기에는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먼저 자유롭게 구현한 다음에 하드웨어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먼저 소프트웨어 인코더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처리 속도가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코덱이 굉장히 느립니다. 아, 그래. 네. 데이터 센터용 이제 인코더는 속도랑 화질뿐만 아니라 전력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는 수백 대에서 한 수만 대, 수십만 대에 이르는 이제 서버 컴퓨터를 그 한 방에다가 넣고 이제 컴퓨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발열을 이제 제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발열을 제어하려면은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들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이제 CPU라는 프로세서에서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도 하드웨어 인코더에 비해서 느릴 뿐만 아니라 여기 연산에 처리되는 이제 전력이나 냉각 비용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하드웨어 인코더는 이제 이거랑 조금 다르게 인코딩 전용 칩이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계 단계에서 저전력까지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인코딩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력 소모를 일부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하드웨어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영상들을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네. 인코딩하는 속도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라이브 방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방송하는 방송국이나 아니면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찍은 영상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프트웨어 인코더는 이제 매우 느리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딜레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방송이 아니게 되는 예전에 월드컵 같은 경기 이제 보면은 네. 예전에 아파트 같은 데서 누가 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몇 초 뒤에 함성이 저기서 울리고 또 몇 초 뒤에 저기 함성이 또 저기서 울리고 그런 경우가 그 정도로 있었잖아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날 수 있죠. 화질과 속도를 아우르는 이제 인코더를 개발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코더는 어떤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화질이나 속도에 대한 이제 밸런스가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인코딩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질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VOD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속도보다는 화질이 더 우선순위겠죠.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이제 이런 차이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스트림의 사이즈를 줄이면서 망 사용료를 줄이는 걸 이제 위해서 높은 압축 효율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저희는 그럼 화질하고 속도 둘 중에서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희는 화질과 속도가 둘 다 우선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